네, 주서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대고입니다. 대고의 경우를 보면서 이 주서 서경 작품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어가 일상 용어와 다른 꾸며지고 다듬어진 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 이거 대고를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예, 제가 보여드린, 제가 이제 올려드린 자료 보시면은 이 선생님께서도 특히 이제 대고 같은 경우 한 단락을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응되는 예, 해석문인데 그러니 나 소자는 감히 하나님의 명을 어기지 못하겠어. 여기 보시면 감히 못하겠다. 상제의 명, 상帝민 이거 못하겠다. 얘 감히 어, 명을 어기지 못하겠소. 하늘은 무왕을 훌륭히 여기시어 우리의 작은 주나라를 일으키셨소라고 해서 샤오빵 쪼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그만 나라 예 조그만 나라 주나라를 우리 조그만 나라 주나라를 예 일으킬 흥자 맞죠?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왕 이야기 나오고 황제 나오고 이 상제 나오고 명령을 받고 감히 뭔가를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손한 형태의 어떤 뉘앙스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대고의 어떤 글의 성질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무왕께서는 오직 점을 칩니다. 예, 이거 은나라 때 그 뭐야, 예, 각고물 같은 경우도 전부 점을 새긴 거기에 이제 점을 치면서 그 각골물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계속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화와 중국의 상고 고대 문화는 이 점 치는 이런 문화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 다음에 지금 저희가 지금 서경을 하는데 그 다음 게 무엇입니까? 주역 역경인데 그게 뭐죠? 바로 점을 치는 겁니다. 예. 점친 결과를 따르시어 이 명을 편안히 받으실 수가 있었소. 지금 하늘은 백성을 돕고 계시니 더욱이 점친 결과를 따라야 할 것이요. 그러고 이제 하늘이 위엄을 밝히심은 우리의 크나큰 일을 도우려는 것이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 사관이 기록한 것처럼 꾸며서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글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고 후세 사람들이 옛 자료를 모아 직접 합법으로 엮어서 사실을 기록한 것처럼 보여주는 글을 예, 이렇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예, 꾸며서 상황을 계속 꾸며서 직접 합법으로 엮어서 만든 그런 그런 작품 그런 산문의 모음집이 서경이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서술문이 많이 섞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고의 경우에는 직접 합법으로 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서술문이 많이 섞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서에서도 그 주서 앞에 해당되는데 우공, 홍범, 요전, 금등 이런 산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서술문이 많이 섞여 있는데 후대의 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대의 글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한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가 혹은 특정한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런 데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특히 요전에 대해서 책에서도 다루었지만 제가 요전 해석을 하, 어, 음, 어, 한국어 해석을 직접 보면서 이 요전이 무엇인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바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서술문이 많이 섞인 경우에는 예, 후대의 글로 보이고 그런 글은 수사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문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언구로 되어 있습니다. 요전 보실 건데 보시면 사언구고 아분 예 구절의 뒤에 특정한 예
해성이 되는 그런 운으로만 끝나는 그런 단어들로 계속 끝내는 거죠. 이 아분인데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전문적으로 좀 배워야 되는데 예, 이거 하다 보면은 예, 1시간 넘게 가기 때문에 예, 예,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축적이고 애매한 표현 무슨 말입니까? 예, 사상이 들어갔다 이런 말이죠. 문학적인 표현하고도 연결이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전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잠깐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위키 문헌 중에서 어, 간혹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전, 서경의 요전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원래는 이게 접기가 이렇게 한자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글만 먼저 보시죠. 옛날 제요, 예, 요임금입니다. 살펴보면 들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셨고 보아서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셨으니 그 덕이 안팎으로 온축되고 드러나서 천하사방에 미쳤다. 지위에서 물러나 우순 누구입니까? 순임금에게 양해하셨다. 이러한 내용으로 요전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 보실까요? 예. 지금 보니까 예. 이건 이제 서문이란 말이고 네 자씩 딱딱 끊어서 요거는 이제 설명글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세자의 병구도 등장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네 자 이렇게 나가고 있죠. 예. 예, 사언을 기본으로 했다는 말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 사언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번역을 한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굉장히 웅문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많이 접근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보시죠. 이 지금까지 한 거는 이 부분은 이 요전 전체의 해제에 해당하는 예, 비평이 약간 담긴 그런 소개글이라고 보시면 되고 본격적인 요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요임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뭐 이러이러하시다. 예, 요임금 이야기 신하가 하는데 칭찬만 해놔야 되겠죠. 예, 이런 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 이것도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도 전부 사언체의 병구나 활용을 한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밑에까지 한번 더 볼까요? 예. 밑에도 이제 계속해서 부연해서 얼마나 요임금이 위대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쓰고 있는데 보시면은 대부분 사원구조 그리고 끝에 가서 꼭 이렇게 약간 병구가 드러납니다. 큰 덕을 밝히시어 구족을 지나게 하셨고 구족이 이미 침묵하게 되고 난 뒤에는 백성을 공명정대하게 다스리셨으며 훌륭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 요임금의 칭찬을 계속 늘어놓는 겁니다. 이거는 중간에 병구가 들어갔죠. 예,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전자가 여러분 정기하고 우리말로는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이거 좀 다르죠. 그렇지만 마치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죠. 예, 요임금에 대한 정기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따라서 이런 말들이 아마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수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 보시면은 내자로 꼭꼭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잠시 집중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허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어자 같은 건데요.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예. 여기서 보면 음, 바로 위에 여기 보시면 이런 단어들 그죠? 이런 단어들 어자 아무 뜻이 없는 건데 굳이 이것을 넉자로 만들기 위해서 넣은 게 이 어조사 어자입니다. 비슷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형식에 많이 치우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형식적인 수사에 초점을 맞췄고 아부를 했고 이거는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사원구를 위주로 했다 이런 말입니다. 함축적이고 애매한 표현들을 많이 써가지고
쓴 게 어떤 작품들 특히 요전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서, 서경의 산문 쓰는 경향이 이후의 중국 문학에 결정적인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변려문과 고문, 사실 이거 상대적인 거죠. 변려문은 화려하게 쓰는 글, 고문은 무엇입니까? 고문은 조금 질박하게 단순하게 쓰는 글 이렇습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쓰는 글은 물론이고 질박하게 단순하게 쓰는 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요전 등의 작품 무엇입니까? 사언체였죠. 변려문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변려문이란 사언 혹은 육언으로 구성된 그런 작품들입니다. 어, 이 이제 각 편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후대에 더 발달해서 이렇게 변려문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 변려문을 보시면은 이 말뜻 자체가 말 두 필, 쌍의 예, 말을 쌍으로 이렇게 세우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변려문을 보시면은 무조건 대꾸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꾸 중에서도 특히 글자들의 성조의 조화까지 일일이 전부 신경을 써가지고 구성을 하는 게 변려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화려한 변려문을 창작하는데 특히 이제 요전 등의 작품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잠깐 변려문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음, 네. 다운로드 제가 받은 것 중에서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변려문에 대해서 약간 어떤 것이다 하는 느낌을 알 수 있는 자료인데요. 조금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전부 변려문의 형태입니다. 보시면 네자 네자 여섯자 여섯자 이렇게 딱딱 갖춰진 글을 쓰는데요. 가끔 이렇게 변체구도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변체구는 아니겠지만 이, 이 해자를 붙여가지고 원래는 세자짜리 변체여야 되는데 해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자로 억지로 만들어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위에 여러 가지 음, 예문을 수사법에 예문을 든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음, 이 사륙 변려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자짜리, 여섯 자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구가 원래는 주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자, 네자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여섯 자, 여섯 자 이런 형태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지나가면서 보셨고요. 그리고 네자짜리 두 개가 반복되는 이런 형태도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46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네자짜리, 여섯자짜리, 네자짜리, 여섯자짜리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형태도 많습니다. 이것도 또한 네자, 여섯자의 기본적인 형태. 네자짜리, 여섯자짜리, 네자짜리, 여섯자짜리. 그리고 내용을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앞뒤로 서로 대꾸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기 보시면 어주 나왔죠. 하나 떼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안진, 예, 기러기 때, 예, 요런 것들이 지금 예, 서로 어떻다고요? 창만했고 여기는 예, 경안했다. 예, 이런 식으로 서로 딱딱 대꾸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예, 사륙문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음, 지금 4646을 보셨는데 6464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의 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려문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려문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사언을 많이 썼고 혹은 육언을 많이 썼는데 보시다시피 46 혹은 64 이런 식으로 예,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서경의 어, 변려체에 영향을 미친 영향 외에도 질박한 산문, 고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작품들입니까? 대고 등과 같은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고문에 영향을 미치는데 문장이 단순하고 일이나 생각을 꾸밈없이 표현하는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고문에 대해서는 몇 주 후에 바로 저희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예, 서경의 문체는 중국 중국에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역사상의 문체에 다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좌정과 국어, 전국책, 사기, 한서와 같은 역사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이 책들은 전부 사실의 기록을 빙자하여 육아의 예교 사상을 강조하는 허구적인 글쓰기를 예, 웬만하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답체가 있습니다. 직접 화법이죠. 이런 경우에는 산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좌전에서 이 수법을 발전시켜서 아주 생동적인 인상을 창출하게 됩니다. 다음번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